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유민이 아버님께서 좀 전에 청와대 앞으로 가셔서요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첫 번째 발언은 국민대책회의 고문 맡고 계시는 원로 김준배 선생님 모셔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세월호 이전의 시대는 죽음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관례가 없다. 그렇죠. 세월호 이전의 시대에는 관례가 없었죠. 그리고 국가, 법 세계에 새로운 기득권 수사권을 용납하는 것은 어긋난다. 그 국가 법 체계는 세월호 이전의 법 체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죽음의 관습, 죽음의 법 체계를 깨뜨리고 생명의 관습, 생명의 법 체계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의 법을 만들어낼 때까지 굳게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책회의 대표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박소건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제1야당 이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유족들이 그 처절하게 투쟁할 때 국민들이 400만이 넘는 국민들이 2달 만에 서명을 모을 때 130석을 가진 새정치민주연합 뭘 했습니까? 어떤 기회를 했습니까? 성명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온 당력을 기울여서 앞장서지는 못할 망정 저 애끌린 유족들의 몸부림과 수백만의 국민들이 영혼이 담긴 성령 없는 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무참하게 깨버리면서 새누리당의 이중대 전락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실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저런 변명하면서 성과운운하지만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강군의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임명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커녕 면죄부를 주고 말았던 사실들이 너무나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삼성 X파일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을 때 특검 임명했습니다. 대통령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진상규명 됐습니까? 삼성 X파일 특검 때 면죄부를 주고 말았던 삼성그룹의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던 것으로 끝났던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007년입니다. 이번에 과연 국정원이 세월호 전개 주관하는데 어떤 짓을 했는지
세월호 참사 초기에 어떤 짓을 했는지, 그리고 세월호 참사 초기 7시간 동안 청와대가 어떤 짓을 했는지 조사해야 진상이 규명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대통령과 국정원에 대해서 성령 없는 조사 가능하겠습니까? 특검 추천위원회에서 2명 올린다고 합니다. 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이 4대3 구조입니다. 잘해요. 4대3입니다. 2명 다 이상하고 요상한 사람들, 정체불명의 변호사들 덜러리를 세워가지고 임명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 찍고 가든지, 기껏해야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올리고 엄청 이상하고 요상한 사람 한 사람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이상하고 요상한 사람 임명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특검보가 특별위원회에 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1999년 적폐공사 반유도 특검 당시에 그 당시 특검을 이상한 사람을 임명했습니다. 강원일 변호사라고요. 그때 특검보로 임명됐던 사람이 천주교 인권위원장 출신인 김영태 변호사였습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대전지검까지 가서 압수수색 하다시피 해서 중요 검찰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나중에 강원일 특검보의 소신 있는 수사에 대해서 자료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특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그런 강군의 소신 있는 그런 사람이 임명되지 않으면 진상규명은 없는 겁니다. 그때 반유도 특검 면죄부 주고 말았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너무나 또렷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들이 합의한 내용은 바로 진상규명을 포기하는, 성령 없는 진상조사 포기하고 적당하게 청와대와 국정원에 면죄부 주는 그런 합의를 한 겁니다. 더 중요한 점은 유족의 뜻에 따른 특별법 제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유족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면서 유족들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면서 감히 이런 여야 야합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400만이면 넘는 국민들의 영혼을 배반하는 그런 만행을, 여야 야합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들의 입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믿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어지를 보고 염원을 보고 다시는 이런 처참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성력 없는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함께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혜진 위원장님 말씀. 이미 기자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를 하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내용이 1번부터 7번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과 9번에 또 다른 합의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8번은 무엇이었냐?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보조직법안, 정보조직 개편안, 그리고 김영란법, 그리고 유병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미 얼마나 호구적인 것인지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조직법 개편안은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해경 해체, 그리고 국가안전처 신설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은 이미 세월호의 제대로 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만들어낸 법안이라는 걸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을 합의하고 밀어붙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어떻습니까? 부패를 막겠다고 하면서 만들어낸 그 법을 대통령이 나서서 대상 범위 축소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 처벌 조항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것을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이 아니라 부패를 조장하는 법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과시키겠다고 합의의 내용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유병헌법입니다. 유병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병헌의 재산을 환수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법입니다. 지금 유병헌을 그렇게 엄청나게 쫓았지만 결국 그 유병헌을 쫓았던 그 죄목은 비리, 횡령 이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죄를 입증할 만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이 법이 만들어져도 재산 환수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법안으로는요, 전두환 법안도 올라가 있고 김우중 법안 다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재산 환수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번에 유병헌법을 만들면서 국가가 실제로 배상해야 되는 자신의 책임을 무마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만이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뒤로 한 채 이 내용을 흐리고 있는 법안들을 만들겠다고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뒤에 있습니다. 인생경제와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강조했던 게 바로 19개 법안입니다. 19개 법안 다 황당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크루즈 산업 육성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그동안 여객들을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으니 이제는 크루즈 산업을 육성해서 이 배들을 잘 살게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그동안 해수부 그리고 해경, 해운조합, 선주협회 이런 데들이 얼마나 서로 결탁하면서 안전관리를 위험하게 해왔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 산업 육성법에 의하면 역시 이 크루즈 산업을 운영하는 선주들 그리고 기업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그 협회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해야 되는 각종의 업무를 이양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바로 안전관리 업무나 기타 반드시 규제해야 될 법안들을 오히려 이 선주들의 협회에 이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던 자들 마음대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세월호 사고를 만들었던 자들이 이제는 세월호를 핑계 삼아서 오히려 더 심각한 수준의 규제 완화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선주들에게 다시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만들었던 자들, 바로 이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만들어냈던 그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또 세월호 사고를 핑계 삼아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실효성이 없는 법을 만들어냄으로써 진실을 밝히는 것을 흐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미 이번 여야 합의의 문제를 다 조목조목 밝혀주셨지만 이 여야 합의를 하면서 또다시 국민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바로 선주들과 이 죄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 각종의 법안들을 다시 같이 처리하고자 한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월호 참사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 그리고 기업인들이 이 안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지 범죄 사실이 확인된 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구조적인 원인 그리고 규제 완화와 유연화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만들었는지를 철저하게 파헤쳐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야 합의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세월호 특별법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양당 야합으로
세월호 진상 규명이 침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이 비상한 상황을 어떻게 국민의 힘을 모아서 제대로 돌파하고 극복할지 사업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책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중에 한 분입니다. 김태현 위원장님께서 나눠드린 기자회견 자료 3쪽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긴급 대표제 회의를 해서 오늘 결정한 내용입니다. 앞서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어제 여야 합의는 다시 국민을 죽이는 정치 참사다, 이런 시각에서 여기 3쪽에 있는 이런 사업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야합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대대적인 전 국민적인 규탄 행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이 양당의 야합에 항의하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력한 항의 행동들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강화문 광장에서 휴가기간 1박 2일 동조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 이 강화문 광장에 여기서부터 저 앞까지 가득 메워질 수 있도록 이 강화문 광장의 농성 투쟁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은 어제 여야 야합 이후에 아마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그런 항의 행동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토요일입니다. 저녁 7시 이곳 강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문화제와 항의 행동을 할 예정입니다. 4항과 5항은 자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번 항입니다. 8월 15일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곳 강화문 광장에서 8월 15일 오후 3시에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대규모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 국민대회는 15일, 16일, 1박 2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범국민대회의 팟캐스트 대상은 바로 저쪽에 있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입니다. 우리 가족대책위원회와 동국민대책회의는 여기에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해서 이 이상의 가능한 항의 행동들을 조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1일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비상 시국회의를 오늘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비상 시국회의에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전국의 모든 분들이 모여서 정말 정치권에 맞서는 강력한 항의투쟁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 비상시국회의에 참가해 주시고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 의견문 성명서를 민주노총의 신승철 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제도에 의해서 죽임을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런 목소리와 그와 함께하는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회와 여야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죽였습니다. 야합이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죽인 행위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오만함이 국민들의 분노와 세월호 가족들의 분노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양식 있는 국회의원들은 야합에 반발하는 행동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없는 특별법 야합은 무효다. 재협상하라. 가족과 국민의 요구 짓밟은 여야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또 다시 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지난 7월 24일 참사 100일 전에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유가족들의 절절한 호소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7월 30일 재보선에만 집착하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어제 덜컥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합의의 내용을 들춰보면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알맹이를 빼먹은 껍데기뿐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은 대통령이 입맛대로 임명하는 상설특검에게 주고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그야말로 허울만으로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을 뿐이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의 요구를 깡그리 짓밟은 것이다. 애초부터 어떤 근거도 없이 사법체계에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가로막기 위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를 반대했고 선거에서 승리하자 세월호 참사를 정리하고 경제를 살리자며 국회에서 동성하는 유가족을 노숙자로 비하한 새누리당은 물론이거니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들이 주장한 진상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기하고 심지어 특검 추천권까지 포기하면서 아무 권한도 없는 진상조사위에 겨우 3명 가족의 참여가 보장된다고 생색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가증스러운 태도는 역겨운 뿐이다.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한 야합을 주도한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기 입으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위해 독립적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고도 특검 추천권까지 포기한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 책임이 크다. 지금 즉시 야합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사태를 비롯하여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한 바 없다. 우리는 그런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 진상조사위의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되어야만 철저한 진상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1일 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이 53%가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부여에 찬성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24%에 그쳤다. 유족도 알고 국민도 아는 자명한 사실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은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무효이다. 국민들과 유가족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350만 명의 국민이 유가족과 함께 청원한 법안을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다시 협상해서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가르쳐주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첫째, 세월호 특별법 제정 과정에 국민과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어 특별법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도록 국민 대토론회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각종 행동을 조직할 것이다. 둘째, 8일부터 광화문 농성을 확대하여 올바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들로 광화문 광장이 가득 찰 때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다. 셋째,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야합에 항의하는 각계각층의 기자회견과 항의행동을 전국에서 조직할 것이다. 넷째, 8월 11일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올바른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와 국민들의 힘을 모을 것이다. 다섯째, 8월 9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고 이후 항의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나아가 8월 15일에는 10만 명이 모이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들의 의지와 뜻을 보여줄 것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한 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와 광화문에서 한 달여를 한대잠을 잠에 농성하고 있는 수백 명의 유가족들이 있다. 광화문 광장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5일 넘게 곡기를 끄는 한 아버지가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과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한 나라가 건설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년 8월 8일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한참 동안 선거가 없으니까 양당이 야합을 해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오늘부터 유가족과 국민의 강력하고 거대한 투쟁이 시작될 것이며 가장 가혹한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밝혀드립니다. 그럼 구호로 오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5개, 6개 할 거고요. 뒤에 4장만 같이 하시겠습니다. 진상규명 침몰시킨 양당 야합 규탄한다! 양당 야합 원천무효 수사권 기소권 보장하라! 새누리 글러리선 박영선 대표 책임져라! 양당 야합 무효다!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하라! 수사권 기소권 보장되는 진상규명 특별법 대통령이 책임져라! 예, 이것으로 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